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의 운세에서도 이 경의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월이라는 것은 8월 7일 9시 8분 입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7일 12시 10분 백로까지 운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가 임진년에 임신월이 왔습니다. 이 용진자라는 것은 신자진 삼합의 운동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목적의 합이 되는데 그것이 수를 만들려는 조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에 이런 신자가 들어온다든지 자자가 들어온다든지 진이 들어왔을 때 뭔가 신자진 운동성의 결과물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진에서는 을개무라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천간에 드러났을 때도 뭔가 사건이나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 영향력 하에서 뭔가 그 결과물 조성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질 것인지를 한번 본다면 보통 오행적인 요소로서 관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이번 임신월 같은 경우에는 갑은 목에 해당하고 진은 토에 해당하고 임은 수에 해당하고 신은 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행적으로 뭔가 쏠림 현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크게 결과물이 오행적으로 쏠려서 드러나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이 신의 입장, 이 신의 지장간을 살펴본다면 그 신의 지장간에는 무기임경이라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어쨌든 무임경이 있다 하더라도 임이라는 지장간이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났을 때, 투관되었을 때는 뭔가 이 임이라는 글자가 뭔가 강력하게 이번 달에 뭔가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에서 금생수로서 이미 또 세력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이 12운송만 보더라도 임은 신에서 장생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 임은 뭔가 이번 달에 영향력을 크게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이라는 지지에서 천간의 10개의 천간의 12운성을 한번 관찰해 본다면 갑은 절지, 겁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경의 입장에서 갑은 편재의 별이 되죠. 따라서 큰 금액의 융통성은 좀 어렵겠죠. 또 그리고 부친의 별이 절지에 들어가니 부친의 기운이 끊어진 상태와 같으므로 부친의 활동력이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되는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강 불안까지도 한번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을은 태지에 들어갑니다. 나의 정제의 별이죠. 나의 입장에 있어서는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되겠죠. 그 정제는 태지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태지라는 것은 막 잉태된 상태, 뱃속에서 약 2 내지 3주 정도 된 상태를 태지라고 합니다. 12신살로 본다면 제살이 되겠죠. 즉 수옥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좀 답답해지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는 달이 되고, 또 배우자가 좀 잘 못해주더라도 참고 지나가야 되는 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병은 나에게 편관의 별입니다. 편관의 별이 됩니다. 편관은 병지, 병이 든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편관이 병지라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힘든 일들이 병지에 들어갔으므로 그나마 이 편관이 병지에 들어간 것은 약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남자의 경우에는 자식의 별이 되니 자식이 병지, 뭔가 어디로 이동수가 있다라든지 또는 병든 상태, 건강 불안에 따른 학업의 지연 정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달이 임신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정관의 별이죠. 이 정관은 병은 아들로 볼 수도 있고 정은 딸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나의 직장의 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은 목욕지에 들어서 뭔가 시선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소모 지출의 인자를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는 나에게 편인의 별이죠. 편인은 병지에 들었으니 나를 꽉 조아매던 그런 인성은 병지에 들어서 나에게 그 작용력을 못하니 그나마 좀 긍정적인 작용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라는 것은 나에게 정인의 별이죠. 엄마의 별도 되고 모친의 별도 되는데 그게 목욕지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오물을 씻어내는 동작과 함께 시선 집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님께서 이번 달에 갑자기 분을 바르시고 화장을 하시고 가꾸시고 꾸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공부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남들에게 시선 이목 집중은 받을 수 있고, 또 도장도 되죠. 결제권이 상승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소모 지출의 인자가 좀 동반하여져 있는 것, 그런 것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월에는 비겁이 굉장히 왕성한 달이 됩니다. 특히 나는 걸록, 록이라는 것은 망신살로도 해석을 합니다. 자, 망신이라는 것은 내 속살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창작이나 기획이나 나의 창작물을 발표할 때는 이런 망신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청춘 남녀들의 애정사에 있을 때는 이때 결혼으로도 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살을 드러낸다 함은 즉 병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 망신의 뜻이 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나의 작용력이 되고, 겁재는 제왕이니까 이 기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금전거래에 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좀 요하는 달이 된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은 나에게 식신의 별이 되죠. 식신이 장생하니 이 장생은 무에서 유로 뭔가 새로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가 먹고 살 밥그릇의 수단이 생겨난다든지, 뭔가 차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내가 이사나 이동, 이런 것들로 뭔가 집을 사서 넓혀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임의 장생, 식신의 장생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걔는 상관이죠.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글자인데, 그것이 사지, 죽음의 위치와 같다라고 봐서 이것은 나에게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일 경우에는 식신, 즉 자식 중에서도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이 잉태되어서 뭔가 활동성이 강화되는 운으로 가서 좋긴 한데, 딸의 경우에는 조금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신월에서 이것을 육친적인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풀이를 해본다면, 경의 임을 만난 것은 식신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보통 연운에서 해석하는 것을 조금 작게 해석해서 보시면 되는데, 연에서 들어왔을 때는 보통 그 뜻이 의식주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이나 이사, 사업 계획이나 투자, 자동차나 활용수단의 교환, 또는 식구가 늘어난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운으로 줄여서 본다면 보통 이사운은 굉장히 좀 길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요번 달 같은 경우에는 바꾸면 괜찮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지지의 신은 비견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뭔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운동성이므로 동업작사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비견겁재라는 것은 재물을 극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손재의 고통이 따른다든지, 또는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가 있는데 이런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이 재물을 자기가 형제가 해준 만큼 그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괜찮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 환경도 마찬가지겠죠. 대가나 보상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신비견 운이 들어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 이런 내가 금전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에는 이 요번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길한 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8월 임신월에서도 경의 입장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